안전속도 50을 보여주세요. 아, 그래서 50쇼? 아저씨, 어서 50쇼!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여야 사당이 국회 복귀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장외투쟁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집회와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노동자 2만 5천여 명은 서울광장에서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고 배달 노동자 노조는 출범식을 갖고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기준치를 넘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22개 논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물을 섞어 만든 논이 주스를 원액 100%라고 광고한 쇼핑몰 36곳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던 50대 남성이 자신을 돌보려 찾아온 친누나를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친 여야 사당이 공동으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투쟁도 국회에서 하라는 건데 한국당은 여야 사당이 저급한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주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만 하루 만에 다시 모인 여야 사당 원내대표. 먼저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파행과 배치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각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선 패스트트랙 지정은 논의의 시작이라며 자유한국당에는 협상장에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5당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 속에 합의를 이뤄내는 인의의 장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논의조차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경 예산안 등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제1야당과 더 이상 확전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입장은 완강했습니다. 여야 사당이 선거법과 공수처 뒷거래를 위해 저급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추경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이고 민생 현안 역시 여론전을 위한 핑계라는 겁니다. 민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패스트트랙에 올인하더니 이제 와서 느닷없이 여론 호도용으로 민생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항의의 뜻으로 내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또 국회에선 의원 10명이 단체 삭발식을 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콘서트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석이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 3분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다 되고 당무 집행을 정상화해야겠다는 판단에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3명과 국민의당 출신 김수민 최고위원은 손 대표의 임명이 원천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 같은 뜻을 밝혔는데 사실상 검찰의 집단 반발로 해석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이 같은 말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의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정보, 치안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12만 경찰 조직에 수사권까지 나눠주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수사권 조정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 조직을 나누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결과가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권에서 놓자고 해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대검 간부들과 상의해 이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검찰 조직이 집단 반발한 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은 삼가면서도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라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이 남측 지역을 중심으로 7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남북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눴던 도보다리도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데 다만 남북이 JSA를 자유롭게 왕래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 방문객들이 들어섭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회담장을 비롯해 분단과 화해의 역사가 담긴 판문점 곳곳을 사진에 담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남북이 분단된 그런 느낌보다는 마치 그 옆에 동네에 와 있는 좀 하나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 이행을 위해 잠시 중단됐던 JSA 견학. 7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비무장화입니다. 과거엔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경비대원들이 권총으로 무장한 채 근무를 섰지만 이제는 옛 풍경이 됐습니다. And since September, we've done efforts to demine the joint security area, to remove weapons from our towers, and to generally change the feeling here in Panmunjom. 지난해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현장도 새롭게 개방됐습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만났던 도보다리입니다. 이번에 JSA 남측 지역 견학이 재개되면서 일반인 관광객들도 이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함께 심은 나무 역시 견학 장소가 됐습니다. 같은 시각 북측 판문각에서도 관광객 등이 오가며 남측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합의했던 JSA 자유왕래에 대한 논의는 남과 북 유엔사 간 이견으로 멈춰선 상황.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북측 지역까지 견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오늘 즉위한 나루히토 새1왕이 일본 헌법에 따라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인사말에서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 자부심 있는 일본의 미래를 거론했습니다. 도쿄 나시나 특파원입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일본의 공식 연호가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뀌면서 열도가 축하 행사로 들썩였습니다. 나루히토 새1왕은 도쿄 지요다의 왕궁에서 왕가 상징물 인수 의식을 치른 뒤 총리와 장관, 지자체장 등 국민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첫 일성은 헌법에 따른 일왕의 의무를 지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憲法にのっとり日本国および日本国民統合の象徴としての責務を果たすことを誓い 어제 퇴위한 아키히토 1왕은 1989년 취임 직후 헌법을 지키겠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평화헌법에 대한 새 1왕의 첫 의사표현은 선왕에 비해 좀 더 완곡하게 바뀐 셈입니다. 다만 세계 평화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띕니다. 国民の幸せと国の一層の発展、そして世界の平和を切に希望いたします。 아베 총리는 국민 대표로서 인사말을 통해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일왕을 우러러본다고 말했습니다. 人々が美しく心を寄せ合う中で文化が生まれ育つ時代を作り上げていく決意であります. 그러나 격동하는 국제 정세를 거론하며 평화롭고 희망 넘치고 자부심 있는 일본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른바 전쟁 가능 헌법으로의 개헌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새로운 시대를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합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1,800억 원가량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이재민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일어난 산불로 2명의 사망자와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500곳이 넘는 주택이 피해를 입으면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당정청은 최종 확정한 복구비 1,853억 원 중 87%를 산림 등 공공시설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쓰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과 주민 건의 등을 종합하여 주거와 생활 안정, 생업 재개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재민을 위해 주택 철거비 9억 원과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재민 340세대는 이달 안에 임시 조립주택에 입주하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을 지원받습니다. 정부가 강원도에 추가로 12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주택 복구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이 완전히 파손됐을 경우 확정된 정부 지원금 1,300만 원에 국민 성금 3천만 원, 여기에 강원도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한 가구에 6천만 원 안팎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영농철을 대비해 농기계 피해에 대해 22억 원을 지원하는 등 농민들이 생업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불 장비와 인력 보강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940억 원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4월 수출이 1년 전보다 2% 줄었습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수출의 감소 폭은 줄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수출 발목을 잡았습니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나 떨어졌습니다. D램가를 기준으로 단가가 1년 사이 51%나 하락한 게 컸습니다. 반도체의 부진 속에 4월 전체 수출액은 48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줄었고 지난해 12월부터 5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다만 무역 수지는 41억 2천만 달러로 87개월 연속 흑자였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와 정밀 화학 원료 등의 수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국가별로는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가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4월 대중국 수출액은 124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5% 줄며 6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긍정적 신호도 있습니다. 수출 물량 자체는 오히려 2.5% 늘었고 수출액 감소폭도 지난달부터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일부 품목의 수출은 좋아져 선박의 경우 50% 넘게 늘었고 자동차도 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헬스와 2차 전지도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하면 4월 수출은 오히려 0.8% 늘어났습니다. 반도체 단가 및 수요 회복, 중국 시장 개선, 그리고 수출 대책 효과 등이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수출이 보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다만 수출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면서 추경의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 3,2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위로주, 소주 가격이 오릅니다. 일단 편의점에서 참이슬 한 병 가격이 오늘부터 1,80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줄줄이 소주값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소주 가격이 이달 들어 잇따라 오릅니다. 하이트 진로